탈모인들이 자주 찾는다는 맞춤 가발 전문점. 오늘도 가발을 맞추러 온 사람들을 붐비는데요. 가발 처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빠진 뒤만 할 거예요. 첫째 티가 안 나야 돼요. 두 번째는 썼을 때 편하셔야 되고. 내가 이렇게 머리를 보면 스트레스 좀 받고 그래갖고 젊게 살고 싶어서 내가 찾아왔어요. 이마가 이렇게 많이 넓잖아요. 뒤쪽이 옆에는 숱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도 한 3분의 2는 빠진 거예요. 이렇게 보면. 뭐 전체 가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빠진 뒤만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이 머리 색깔, 머리끼를 다 맞춰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저를 보세요. 저도 가발 쓰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이거 안 떨어져요. 근데 자 보세요. 뒤를 보면 자 머리카락 보이죠? 네. 이게 붙는 거예요. 이게. 저도 머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자, 머리 모양을 이렇게 뜰 거예요. 네. 형님 이리 들어오세요. 가발 전문가 역시 가발을 사용한다고 하니 왠지 믿음이 가는군요. 그런데 가장 처음 하는 작업이 비닐을 준비해 머리를 감싸듯 씌우는 일입니다. 수상도 다 틀리고 빠진 넓이도 틀리고 사람에 어울리게끔 모형을 만들어야 돼요. 저마다 다른 두상의 사이즈를 정확히 재는 것이 맞춤 가발의 시작.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가발 착용이 표가 나겠죠. 그러면 감추고 싶은 탈모인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가발이 여기에서 이제 머리카락이 또 밑으로 내려와요. 밑으로. 그게 본머리하고 커트 칠 때 맞추는 거야. 비닐로 감싼 머리 전체에 테두리 선을 표시했군요. 고객의 옆머리와 이마선, 정수리 부분을 잘 구분해뒀습니다. 이제 어떻게 가발이 만들어지는지 지켜봐야겠죠. 손님 머리카락 조금만 자를게요. 네, 표시 안 납니다. 네. 여기다 붙여서 머리카락 여기다 딱 붙여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다른 고객을 살피는 동안에도 이어지는 또 다른 고객의 방문. 그런데 이분은 탈모 고민이 없어 보이는데요. 아하, 이분 역시 가발 착용 중이었군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가발에 안 쓰니까 나이를 많이 먹어 보이게 하고 쓰면은 나이를 분별을 못 하시더라고. 야 아저씨 70이 넘었는데 되게 젊었네. 뭐 잡섰어요? 애들 결혼시킬 때 이럴 때는 좀 그러더라고. 나 오직 흑채 뿌려서 했거든요. 사람들이 보고요. 10년 젊어졌대. 그래요? 딸아이를 데리고 남대문 시장에 이제 머리핀하고 뭐를 사주러 갔는데 거기 시장의 아주머니가 야 너는 좋겠다. 할아버지가 이런 것까지 다 챙겨주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조카, 저 공대로 보내요. 잘 만들어? 조카라고 하시는데 무슨 가족이세요? 네, 제가 큰아버지시고 네. 네, 제 조카예요. 뭐 저희 아들도 하고 네. 조카도 하고 네. 다 우리 가족이 다 합니다. 가족이 경영을 하는 거죠. 네. 두상 사이즈를 그대로 잰 표본을 포장하는데요. 그냥 여기서는 본만 뜨고 제작은 여기서 안 하나 봐요? 네, 이제 공장이 따로 있어서 네. 공장에서 이제 마무리하면 이제 여기 와서 또 이제 추가 작업 마무리하고. 상담과 표본 측정을 하고 나면 이렇게 가발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공장으로 전달이 되는데요. 이곳에서 표본과 의뢰서 내용에 맞춰 모든 가발 공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연락 주시고 사진 부탁드릴게요. 네. 수많은 두상 마네킹이 가득한데요. 전달받은 표본에 테이핑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할 때 어느 정도 높이가 올라와야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작업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맞춤 가발은 대부분 부분 가발로 제작하게 되는데요. 사람의 실제 두피에 안착할 수 있는 인조 두피를 제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공정 과정의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특수 용액을 골고루 섞어 발포시키면 인조 두피 제작에 필요한 모형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의뢰서와 함께 받은 두상 표본을 방금 제작한 모형 위에 씌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인조 두피를 만드는 과정이 진행되는데요. 랩을 씌우고 또 씌우고. 이건 어떤 용도일까요? 여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매직이나 이런 게 묻어나지 말도록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매직펜이 묻어나지 않도록 커버를 했다면 그 위로 매직펜이 표시했던 경계선 그대로 테이프로 다시 표식을 해둡니다. 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스킨을 바를 때 들어가는 재료예요. 우레탄 스킨이라 그래가지고 두피를 만드는 용도로 쓰여지는 재료입니다. 샤는 촘촘한 구멍이 난 망사 형태의 천인데요. 사람의 두피를 만들어내는 우레탄이거든요. 그 위에 우레탄을 펴 바르는 거죠. 골고루 발라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제 우레탄 스킨이 잘 마르도록 경화 단계를 거치게 되면 이게 말리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 두피와 흡사한 말랑한 인조 두피 탄생입니다. 이 스킨은 피부에 그 접촉되는 부분에 잘 붙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 또다시 표식을 하는군요. 이 모양대로 제품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림을 그려놓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틀을 잡아놓은 망사천을 두피 모양 틀에 고정해 주는데요. 머리 뜰 수 있는 두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망을 씌우는 거죠. 말하자면 구멍 하나하나가 모낭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다시 반복되는 테이핑 작업. 손님의 그 두상에 테두리 선, 테두리 부분은 좀 튼튼해야 되거든요. 고정해야 되니까. 그 부분만 지금 작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위로 또다시 우레탄 스킨을 발라줍니다. 테이프로 표식해둔 선을 따라 옆머리, 이마 쪽 앞머리 부분은 좀 더 여러 번 발라줘야 하는데요. 다시 우레탄 스킨이 잘 마르도록 경화 단계를 거칩니다. 경계선 표식을 제거하고 이번엔 펜으로 정수리 앞쪽 이마와의 경계선 부분을 표시해 나가죠. 표시선대로 절개하고 나면 정수리를 중심으로 두피 앞쪽과 뒤쪽이 나눠져 부위에 따라 인조 두피 형태가 차이를 보입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는 인조 두피 작업. 드디어 가발의 핵심 재료인 인모 등장입니다. 이게 인모거든요. 이 머리로 지금 정모를 해서 흰머리나 이런 머리 비율 같은 거를 맞출 거예요. 그런데 두 묶음의 인모 굵기가 차이를 보이죠? 이거 홍콩모는 중국에서 들어오고요. 이제 이런 인도모 같은 경우에는 네팔에서 들어오는 말이에요. 국산은 없는 거예요? 국산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염색하고 탈색하고 이래서 머리 자체가 모질이 안 좋기 때문에 쓰지 못해요. 네팔 사람들이 머리가 좀 가늘고요. 중국 사람들이 머리가 굵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체적으로 머리가 굵은 사람, 가는 사람 있잖아요. 맞춤 가발이기 때문에 그 사람 모발에 굵기를 맞춰주는 거죠. 사람의 모발 굵기는 일정하지 않아서 실제 머리카락처럼 자연스러우려면 이렇게 두 가지 굵기의 인모를 섞는답니다. 맞춤 가발이니까 여기 보시면 인도모 30%, 홍콩모 70%잖아요. 이게 모발의 굵기를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섞어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모량에 따라 그램은 달라지지만 인모 심는 과정 중 빠지는 양을 감안해서 적정 그램의 15%를 더 증량한다고 합니다. 이때 등장한 날카로운 송곳들. 이 도구가 있어야 두 가지 인모를 자연스럽게 섞는 정모 작업이 가능하다는군요. 처음에는 엄청 많이 찔렸어요. 이제 거의 기계화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면 괜찮다는 게 이렇게 손에 배서 지금은 뭐 잘 안 찔리죠. 능숙한 손놀림으로 정모 작업을 마치면 고정을 위해 미싱 작업을 합니다.
머리가 이렇게 흩날리면 없어지잖아요. 여기저기. 그래서 그거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또 앞뒤 바뀌지 않기 위해서 2번 박아줘요. 가발에서 머리카락이 빠질 염려는 없겠습니다. 가만 좀 해줘. 정돈된 인모에 파마를 한다는데 웨이브 가발을 제작하는 걸까요? 파마를 해야 손님들이 가발 쓸 때 편안하게 빗질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뻣뻣한 머리카락은 길이 들지 않고 손질이 어려우니까 살짝 털을 준 머리카락을 사용하는 거군요. 이쯤에서 인조 두피가 완성된 모양인데요. 여러 과정을 거치며 꽤나 손이 많이 가는 인조 두피 제작. 정수리와 뒤통수 쪽은 단단한 두피로, 정수리 앞부분 이마 쪽엔 얇은 두피로 나눠져 확실히 구분됩니다. 자, 이제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인조 두피에 한 가닥 한 가닥씩 머리카락을 심어야 할 차례. 우리가 정장으로 얘기하면은 가다가 다 있어가 맞춰서 나오잖아요. 이 두상은 그런 게 없어요. 사람마다 하나같이 다 틀려요. 다 틀리기 때문에 기계로 할 수가 없는 게 가발이에요, 가발. 그래서 가발은 꼭 무조건 수작업 들어가야 돼요. 보통 가발 한 개당 보름 이상 소요된다는데 요령이 필요하답니다. 이제 오른쪽 가르마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이제 방향 자체가 틀려요. 왼쪽 가르마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서서히 자연스럽게 넘어오면서 뜨는 거고, 프리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서 여기저기 아무 데나 가르마 타도 잘 넘어가게끔 이제 심어주는 거죠. 100% 수작업 임모 심기는 힘들고 고된 작업이라 국내에서는 대량 생산이 중단된 지 오래. 이제 기술을 가진 작업자가 몇 명 없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을 많이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이제 건조해요. 주로 건조하니까 손끝이 이제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아프죠. 심한 건조로 쩍쩍 갈라지는 손. 피부는 벗겨지고 힘이 들어가는 엄지손가락은 패이고 그야말로 강도 높은 작업입니다. 며칠 후 가발 세척 중인 모양인데요. 지금 오늘 새 가발 왔는데 그 손님이 찾아가시기 전에 세척해가지고 준비하려고 샴푸하고 있어요. 가발은 관리도 꽤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손으로 이렇게 다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고무로 되어 있는 브러쉬를 가지고 젖어 있는 상태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천천히 빗질을 해주셔야지 머리카락 쪽도 손상이 훨씬 덜하고 깔끔하게 또 빗질이 되시는 거죠. 머리 손질 중인 이분, 풍성한 숱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이 상태에서 자, 벗을 때도 이렇게 되시. 가발을 벗으면 역시 맞춤 가발을 착용한 탈모인이었습니다. 본머리를 살짝 손질한 후 가발을 다시 쓰면 훨씬 낫죠. 다른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네, 아이고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예, 들어가세요. 얼마 전 맞춤 가발을 의뢰한 고객이 다시 방문했습니다. 맞춰진 가발을 조심스레 씌워보는데요. 고객 반응이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가발 씌우시니까. 어색해져요, 좀. 어색해요? 지금 다 해놔야 이제 모양이 나와요. 맞아. 아, 이게 다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예, 이제 커트를 쳐가지고 본머리에 맞출 거예요. 가발을 쓴 후에는 반드시 이발을 해야 한다는데요. 그것이 가발 착용한 표가 안 나는 비결이랍니다. 아무리 가발 잘 만들어오고 좋게 만들어왔어도 커트를 잘못하면 표가 나는 거예요. 가발과 본머리 경계선을 커트로 정리해야 두상과 하나가 되는 거죠. 빗질하면 딱 섞어지잖아요. 이게 기술이에요. 어떻게 맞춤 가발이 마음에 드시나요? 저 어떠세요? 아이고, 예. 확 달라졌네요. 예.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앞머리부터 본머리와 구분 없는 옆머리와 뒤통수까지. 아하, 자연스러운데요.
가발 착용 전후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좋죠. 젊어졌는데 좋지, 젊어졌는데. 응? 이거 쓰니까 자신감이 좀 생기고 참 사는 게 좀 즐거울 것 같아요, 앞으로. 가발 하나로 인해서. 잘 나온 거 아니에요? 잘 나왔죠? 네. 탈모를 보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곳. 머리를 조금 한번 봐도 될까요? 네. 좀 빈모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탈모가 이게 강하게 진행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앞머리 부분 이쪽이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바람 날리거나 할 때 그런 게 좀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이마 쪽이 살짝 M자 형태입니다. 증모술은 이제 머리카락 한 가닥에다가 4가닥이나 2가닥이나 아니면 6가닥 정도를 모발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매듭을 지어서 숱이랑 머리 길이를 증가시켜 주는 겁니다. 머리카락에 지금 모공에 힘을 조금 볼게요. 일단 모공에 힘은 좋은 것 같습니다. 머리가 당겼을 때 쑥쑥 빠지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증모를 했을 때 머리카락 한 가닥에 4가닥 정도, 2가닥 정도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무게를 건들 수 있는지 그거를 체크하는 겁니다. 증모술에 사용되는 인모는 가발 인모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인모로 된 원사고요. 특수 코팅된 엉키지 않는 원사입니다. 증모술의 가장 단점이 엉키잖아요. 그러면 그 엉키는 걸 풀려고 빗질을 하다 보면은 머리가 빠져요. 네, 그런 현상 때문에 개발하게 됐습니다. 적당한 웨이브와 코팅된 증모용 인모. 보통 서너 가닥이 한 머리카락처럼 묶여 있는데요. 본래 가진 머리카락 한 가닥이 시술 후엔 4가닥의 머리카락이 되는 거죠. 동그란 원형 안에 본래 머리카락 한 가닥을 넣어서 매듭을 짓는 방식. 가발을 만들 때 한 가닥씩 인모를 심는 작업에 버금가는 과정이군요. 모발 이 비어있는 부분에다 기본적으로 한 500모씩은 해봅니다. 부족하면 조금 더 100모, 200모 이렇게 늘려가요. 모공에 힘이 받쳐주기만 하면 원하는 만큼 숱을 늘리는 것이 가능한데요. 6주 후 정도 보충하는 리터치를 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두피를 너무 파고 들어가지 않는 매듭, 그리고 헐렁하지 않게 매듭을 해야 되고요. 너무 세게 매듭을 해가지고 두피에 파고 들어가는 형식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프고 머리가 빠지게 되죠. 고도의 섬세함과 힘 조절이 필요한 작업. 두피에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안 되는 매우 까다로운 시술인데요. 수천 모, 수만 모를 한 가닥씩 매듭 지으려면 긴 시간 똑같은 자세로 작업을 해야 하다 보니 여간 고된 일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집중하다 보면은 목이나 허리가 좀 쑤실 때가 많아요. 보통 이렇게 한 자세를 어느 정도 작업을 하셔야 돼요?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기본은 한 1시간 반 정도인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잘 끊어지는 사람, 정수리 부분 가발과 함께 이용하는 사람 등 증무술은 이용 고객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고 합니다. 지금 총 한 2,000모 정도 하셨고요. 여기 앞머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M자 부분하고 앞머리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숱이 증가가 많이 됐거든요. 머리카락 사이사이 허전했던 부분마다 숱이 제법 풍성해졌습니다. 시술 전 가라앉은 머리카락에 볼륨감도 생긴 것 같죠? 좋아요. 근데 진짜 좋지? 네. 훨씬 채워진 것 같아가지고 네. 좋아요. 이제는 머리도 이렇게 편하게 넘기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만족스러워요. 자신감 있게 머리를 쓸어 넘기는 모습 행복해 보입니다. 증모술 같은 경우에는 모발 이식을 하셨는데 앞에 이제 M자 부분이라든지 모발 이식을 하시고 나서 생착률이 조금 적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위에다가 이제 증모술을 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시고 숱이 좀 부족한 부분에 머리카락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증모를 하시게 되면 확실히 도움이 좀 많이 되십니다. 의료적 도움을 받는 탈모인들도 있습니다. 주로 탈모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약과 함께 시술까지 진행하는데요. 나이, 성별 불문, 탈모 고민이 많다는군요. 20대 초반부터 네,
그때부터 이마가 올라가더라고요. 이마가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또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하고 뭐 한비용 같다, 원숭이 같다, 뭐 여러모로 이렇게 놀림도 받기도 하고 좀 자존감이 낮아져서 병원에 찾게 됐습니다. 탈모는 성장기 머리카락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채 빠져버리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성장기가 짧아질수록 탈모의 정도가 심해지는 거죠.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본 환자의 두피 역시 모발 간격이 꽤 넓어 보입니다. 보면 탈모율이 꽤 높네요. 머리 요새 많이 빠지나요? 네. 머리가 좀 비는데 가운데 좀 잔머리가 많고요. 실제로도? 몰랐네. 이게 지금 뒷머리인데 여성 탈모는 남성하고 다르게 뒷머리도 좀 영향을 받아요. 오히려 그래서 뒷머리도 지금 보시면 얇은 모발이 조금 보이죠? 뒷머리에도 얇은 모발이 보이고 이게 정수리 쪽인데 앞머리하고 정수리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지금 제일 안 좋은데 보시면 가는 모발이 꽤 비중이 많이 보이죠? 저쪽에서 안 보였던. 그리고 모발 간격이 꽤 넓어지고 있어요. 가는 모발들 여기 특히 많이 보이고요. 이런 게 지금 안 좋은 징조죠. 넓어진 모발 간격을 좁혀주려면 모낭에서 충분히 머리카락을 성장시켜야 하는데요. 알콜로 소독을 좀 필요하고요. 자, 정수리부터 앞머리까지 이렇게 지금 비쳐 보이는 부분 위주로 할 거예요. 모낭 주사라고 해서요. 그 모발 성장하는 성분들 그리고 모발 탈모를 억제하는 성분들을 모아놓은 총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피에 주사 바늘이 들어갈 때마다 따끔따끔 통증이 예상되는데요. 통증 완화를 위해 주사 부위에 진동기를 함께 사용한다는군요. 고생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레이저 하고 마무리할게요. 많이 아프신가요? 네. 안 아프다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좀 아픈가요? 머리가 얼얼한데요. 근데 순간 아프고 지금은 또 괜찮아요. 건강한 모낭의 기본은 원활한 혈액순환인데요. 흔히 건강의약품이라는 탈모 치료기기들이 바로 이 저준위 레이저를 이용하는 거랍니다. 저준위 레이저인데 혈류를 활발하게 하고 모낭을 자극해서 모발이 나오게 하는 기전을 유도하는 치료입니다. 가정용 저준위 레이저 기기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레이저보다 약하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이 될 수는 없지만 다른 시술과 병행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꾸준히 먹고 자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풍성하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신으로 탈모 부위를 보완하는 시술도 있다고 하는데요. 육안으로 수치 빈 부위를 감춰주는 효과가 있죠. 전체적으로 좀 모발이 얇아져 있고 그래서 이제 헤어라인의 예를 들어 특정한 부분이 많이 밀도가 떨어져 있다거나 라인이 변했을 경우에는 모발 이식 기술이 조금 더 나을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밀도만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두피 문신을 통해서 커버하시면은 원하시는 미관상의 보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환자분. 이미 한 차례 두피 문신을 했던 환자. 두 번째 시술을 통해 흐려진 색을 보완하고 더 진한 색으로 탈모 부위를 감출 수 있는데요. 두피에 바늘을 찔러 색소를 주입하는 이전 방식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바늘을 쓰지 않고 색소를 이제 진피 상부층을 그 타겟으로 시술하는 것을 도와주는 장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바늘의 고통에서 벗어나 출혈도 전혀 없는 두피 문신 시술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아,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바늘로 시술할 때는 그 점을 한번 찍고 제대로 점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갔을 때에도 연하게 들어갔거나 하면 다시 한번 같은 점을 바늘로 끝을 보면서 같이 찍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레이저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색소가 분출되면 그 자리에는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고 닦아봤을 때 실제로 잘 남아있기 때문에 재시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 두피 문신의 장점은 통증과 출혈이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시술자의 힘 조절에 따라 색소 투입의 차이를 보일 수 있었던 단점을 보완해 일정한 밀도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전혀 통증이 없어요. 통증이 없어요? 네, 그냥 이렇게
뭐 살짝 두피를 건드리는 느낌이 내가 있고요. 뭐 쑤시거나 뭐 이런 식의 통증을 전혀. 숱이 적어 허옇게 드러날 수 있는 탈모 부위가 문신으로 채워져 확실히 눈에 띄지 않는군요. 영구적으로 남아 있는데 하지만 선명도는 시간 지날수록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거는 사람들 피부 타입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고 혹은 태양이 얼마나 노출되는지 처음처럼 진한 정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 5년 정도 이상 텀을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탈모약을 드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부작용도 많다더라, 뭐 성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간에 안 좋다더라 해서 시작조차 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부작용 확률도 굉장히 낮고 부작용이 생긴다 할지라도 약을 중단하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시도하시고 탈모 치료는 있다면 시작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엔 질환으로 인해 보행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곳을 찾았습니다. 이 다양한 신발들이 모두 맞춤 제작이라는데요. 특수 맞춤 깔창과 맞춤 신발을 제작하는 곳이에요. 다리 많이 변형되셔가지고 힘드셨다며. 예, 힘들어요. 예? 어우. 보행하기 굉장히 힘드셨겠는데. 예? 다리가 짧으니까로 허리도 아프고 이 다리가 접히요. 덜에 갔다가 오래전 사고로 다친 부위를 방치하면서 양쪽 다리 길이가 차이 날 만큼 악화된 상태입니다. 병원에 가보려고 갈게. 이제 나이 먹고 그냥 있는 게 더 저거 하다고 수술해갖고는 다리 힘이 더 없으니까 그냥 있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고령으로 수술도 어려워진 상황. 걸을 때마다 느끼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 맞춤 신발 제작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느낌이? 피네. 네? 피네. 네. 보정을 해주면은 몸이 이렇게 세워지죠. 받침대를 놓기 전후 자세 변화가 뚜렷하군요. 다리 길이 차이를 검사를 해보니까 5cm 정도 뒤만 높여줘서 안 되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높여서 고정해줘야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맞춤 신발 제작에 앞선 보행 검사. 센서와 연결된 플레이트 위를 걷기만 하면 정밀한 결과들이 측정된답니다. 이 환자분의 걸음걸이, 보행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측정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조갑 측정 시스템은 고객의 정적 상태와 보행 시 발바닥 압력 분포, 균형 상태까지 수치값이 나오고요. 거기에 발 모양을 그대로 스캔하는 입체 프린팅 작업으로 신발 제작에 필요한 정밀한 발치수들이 측정된다고 하는군요. 어렸을 때 이 사고 나신 게 계속 지금 이렇게 변형이 된 게 이렇게 지금 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리 길이뿐만 아니라 발 형태 교정도 필요한 상황. 정확한 발 형태의 본을 뜨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왼발 여기 좀 평발로 진행이 되니까 조금 교정을 해서 찍을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풋폼을 통해 깔창 제작에 필요한 발바닥 본을 뜹니다. 이것을 그대로 스캔해 앞에서 측정한 값을 토대로 깔창 형태를 설계하는 거죠. 이 소재는 EVA 소재라고 하는데 이제 가볍고 단단해서 이제 신발 밑에 인솔로 깔았을 때 발을 가장 이제 잘 받쳐주는 그런 소재예요. 설계값을 입력하면 밀링 머신이 그대로 정밀하게 절삭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맞춤 신발 제작에 필요한 발 모양 석고를 뜨는 과정. 발 모양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신발 만드는데 적용하려고 캐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 발 모양의 차이가 크고 변형된 만큼 특수 제작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특히 오른쪽 발바닥은 디딜 때마다 통증을 호소했던 터라 깔창 제작 시 높이는 물론 발바닥 부위별로 형태와 소재 선택이 매우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아치 부분을 부드럽게 받쳐주기 위해서 이제 또 소재를 바꿔주려고 이렇게 또 가는 겁니다. 바닥에 닿는 부위,
변형으로 인해 뜨는 부위, 아치 부위, 발바닥 앞쪽과 뒤꿈치 부위까지 깔창 한 개의 바닥에만 4-5 종류의 다른 소재가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아치 부위는 꺾임이 부드러워야 하고 평발일 경우 앞뒤로 단차를 두어 아치 형태로 교정하는 역할까지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흰색 소재는 강질 소재라고 하고 이 검정색 소재는 연질 소재라고 하거든요. 이 연질 소재는 이제 푹신푹신하는 소재로 아치 부분은 이제 연질 부분을 붙여서 발의 텐션을 이제 있게끔 하고 바깥쪽은 연질 부분을 붙여가지고 바깥쪽으로 넘어가는 거를 각도를 저희가 잡아드리는 거거든요. 양쪽 다리 길이가 달랐던 고객, 이제 그 높이를 맞춰줄 차례. 다리 길이 차이가 5cm가 발생돼가지고 이게 지금 1cm거든요. 그래서 5장을 이렇게 올려야 돼요. 양쪽 발 형태부터 다리 길이까지 현저히 다른 사람의 경우 정 사이즈로 제작되는 시중의 깔창은 무용지물. 내 발에 꼭 맞도록 맞춤 제작만이 깔창의 기능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발의 요 중심이 맞게 이렇게 걷게끔 해주기 위해서 특히 이 단계에서는 이렇게 꺾어지게끔 이 부분이 보정이 해주는 거죠. 이제 맞춤 깔창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발바닥과 직접 닿는 표면에 통풍이 잘 되는 소재를 입혀주는 거죠. 다음으로 맞춤 신발 제작을 이어갑니다. 석고로 뜬 발 모양 그대로의 형태를 제작하는데요. 석고로 발 모양을 지금 만들어서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발 모양을 그대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기존의 라스트, 즉 화형의 고객의 발목 두께와 높이를 맞추기 위해 가볍고 보온성이 좋은 콜크 소재를 이용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라인딩 작업을 통해 석고로 뜬 발 모양 그대로 섬세한 보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라스트는 패턴실에 전달되는데요. 종이로 바다를 뜨는 거예요. 모양을 떠서 만드는 거죠. 라스트에 테이핑 작업을 한 후 왼쪽, 오른쪽 각각 중심선을 표시하죠. 이게 신발이 이렇게 틀어졌어도 중심이 있거든요. 이 중심을 만들어서 양쪽, 오른쪽, 왼쪽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테이프 위에 디자인을 그려놓고 테이프를 떼어내어 패턴지에 옮겨 그려줍니다. 여러 장의 패턴이 빠른 속도로 쌓이는군요. 똑같으면 한 15개 정도 나오는데 오른발, 왼발이 틀리니까요. 조각이 30개 정도 나옵니다. 더 많이 나오죠. 2배로. 그렇게 만들어진 패턴을 이번엔 가죽 겉면에 대고 옮겨 그려주는 작업. 이 가죽들이 엮어져 신발의 가피가 되는 겁니다. 외피 패턴 작업이 끝나면 수제화 제작실로 전달. 이번에는 30장 이상 되는 가피 조각들을 하나씩 연결해주는 미싱 작업이 이어집니다. 가피 다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딱딱하면 못 신으니까 이 또 쿠션을 또 받쳐주는 거예요, 속에. 가피 안쪽 충격 완화까지 보완하고 나면 라스트에 가피를 씌우고 신발 바닥을 만드는 저부 작업에 들어갑니다. 일반 거보다 한 10배는 힘들다고 봐요. 바닥과 가피를 단단히 고정해주고 탄성이 있는 가죽 소재는 두드려주면서 작업해야 탄탄한 가피를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밑창까지 부착을 해주고 나면 수제화 작업이 마무리되는데요. 순간 강한 압력을 가해 라스트에 맞게 가피를 압축해주면 완성. 변형된 발, 차이나는 다리 길이를 보완해 제작한 맞춤 깔창을 맞춤 신발 안에 장착해주면 한 사람만을 위한 특수 신발이 탄생하는 겁니다. 7시간 만에 제작된 특수 신발을 신고 걸어보는 순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짐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좌측으로 올라간 골반과 우측으로 기울어진 어깨로 인한 척추 휘어짐이 특수 신발을 신고 보행 시 중심이 바로 서고 한쪽 치우침이 교정됐습니다. 먼저는 막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신발 신으니까 괜찮아요. 신어요.